세상에 나쁜 비빔면은 없다. 오직 나에게 잘 맞는 비빔면과 아닌 비빔면만이 있을 뿐이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대표 라면 하면 역시 비빔면이죠. 원래 라면은 여름이 비수기인 상품이었어요. 추운 날씨나 그럭저럭 쾌적한 날씨엔 라면이 많이 팔렸지만 무더운 여름에는 라면이 팔리질 않았거든요. 실제로 라면이 비수기 없이 사계절 상품으로 거듭난 건 에어컨의 보급을 통해 제대로 된 냉방 시설을 완비한 이후긴 하거든요. 아무튼 비빔면은 당시까지 존재했던 라면 업계의 비수기를 채우기 위한 상품으로 고안됐던 거죠. 비빔면 하면 보통 팔도 비빔면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빔면을 출시한 곳은 다름 아닌 농심입니다. 하지만 이런 야심찬 도전은 실패하고 맙니다. 당시 기술력의 한계로 비빔면의 스프를 건조가루 스프로 썼는데 이것 때문에 제대로 된 비빔국수의 맛을 내지 못했거든요. 반대로 팔도 비빔면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이 스프를 액상 스프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액상 스프로 만들면은 일단 건조가루 스프보다 좀 더 다양한 맛을 내기가 쉽고 비빔면의 특성상 면에 비비기에 더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확실히 비빔면으로 만들기에 최적이죠. 하지만 반대로 액상 스프기에 보존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액상 스프니까 그만큼 유통 중에 변질될 수 있었고 잘못하면 스프가 터질 수도 있었거든요. 팔도 측은 원래 야쿠르트를 팔던 기업답게 미생물 관리 부분에서 이 부분을 잘 해결했고 액상 스프를 정말 중독성 있게 맵고 단맛으로 가져가면서 여름을 대표하는 라면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팔도 비빔면은 출시 이후로 너무 잘 팔려서 원래 여름에만 팔던 한정판 라면이었던 게 상시적으로 팔리는 라면으로 바뀔 정도였어요. 그리고 비빔면으로 이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니까 이후 다른 라면 기업들도 늘 비빔면 시장을 노리고자 문을 두드려 왔죠. 그래서 매해 여름이면 새로운 비빔면들이 팔도 비빔면의 자리를 노리고자 등장했다가 사라지길 반복했어요. 91년에 등장한 빙그레이 함흥식 비빔면을 시작으로 삼양 열무 비빔면, 농심 쑥 비빔면과 도토리 비빔면 등 수많은 비빔면들이 등장한 거죠. 그런 와중에 등장한 상품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 팔리기도 했습니다. 농심의 찰 비빔면이나 삼양의 열무 비빔면, 오뚜기 메밀 비빔면 같은 제품들이 대표적이죠. 둘 다 팔도 비빔면과는 다른 특색 있는 맛을 찾던 매니아층도 많았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왔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고 팔릴 수 있었던 거기도 하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도 비빔면을 맛의 표준으로 인식한 소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착화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난 건 지난 2020년이죠. 비빔면이 단순한 계절성 상품에서 사계절 상품으로 거듭나면서 라면 기업들도 비빔면을 다시금 재평가하게 되었거든요. 라면 시장은 이제 성숙을 넘어서 성장이 정체기에 들어섰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라면 시장 규모가 최근 10년간 2조 원대에 갇혀있는 게 대표적이죠. 근데 유독 비빔면만은요 계속 성장세거든요. 2015년만 해도 750억 원대였던 것이 2022년 기준 1,500원대로 성장했고 올해는 1,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만약 이걸 그대로 둔다면 시장은 아무래도 전통의 강자 팔도 비빔면이 차지할 게 뻔합니다. 라면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놓고 볼 수가 없죠. 2020년에 출시된 진 비빔면은 바로 새롭게 벌어질 비빔면 대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모델로 등장하면서 팔도 비빔면보다 더 많은 양과 새로운 맛을 어필한 결과 출시 3주 만에 500만 개를 팔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했어요. 특히나 그냥 액상 소스만 사용한 팔도 비빔면과는 달리 분말 후레이크를 사용함으로써 차별화를 한 거죠. 그리고 풀무원도 자신들의 새로운 라면 브랜드인 정백콩에 맞춰 정백콩 3가지 컨셉으로 비빔면을 출시합니다. 농심은 그 다음 해인 21년에 배홍동을 출시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립니다. 이름 그대로 배, 홍고추, 동치미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액상 소스가 특색적이죠. 그리고 유재석 씨를 모델로 기용해서 4주 만에 700만 개 판매량을 기록합니다. 배홍동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다른 기업들도 속속들이 새로운 비빔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삼양식품에서 올해 출시한 사과 비빔면이나 후발주자인 하림의 더 미식 비빔면이 그렇게 등장했죠. 그만큼 이제 더 이상 팔도 비빔면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놔둘 수 없을 만큼 시장이 커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비빔면 매출의 절반은 여름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억 원 규모의 시장이 절반이 올해 여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니 각 기업들이 엄청난 열의를 가지고 비빔면 시장에 진심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올해의 노력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면 그만큼 내년엔 더 경쟁력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으니까요. 비빔면 시장의 강자 팔도 또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시장 1위 제품이 쓸데없이 변화를 줬다가 소비자들의 반발을 받기 쉬운데요. 그걸 감안해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팔도 비빔면의 맛과 컨셉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충분히 경쟁자들에게 잘 대응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질 성장하는 시장의 판도를 좌우하는 시장이니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큰 거죠.
세상에 나쁜 비빔면은 없다. 오직 나에게 잘 맞는 비빔면과 아닌 비빔면만이 있을 뿐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아마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재미있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올해도 무척이나 치열할 비빔면 시장에서 과연 점유율을 지키고 빼앗을 수 있는 쪽은 누가 될지, 그것 또한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우린 이 경쟁에서 더 맛있는 비빔면을 먹게 될 거고요. 그렇게 올 여름 비빔면이 무척이나 기다려집니다.